안녕하세요. 3월 10일 이른 아침 목요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여당이다 야당이다의 그러한 대통령 선거는 마무리 짓고 이제 깨끗한 승복을 이재명을 원하셨던, 윤석열을 원하셨던, 어쨌든 선거는 끝마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증시는 러시아 외무부의 대화로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다.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의 증시는 일제히 7% 이상의 급등을 보이면서 서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상황은 서방국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으로 인해서 서서히 협상 테이블로 몰아가면서 이제 봄바람이 서서히 금융시장에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러시아의 최근의 그러한 모습, 일제 유가의 안정적인 흐름 등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러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 시대처럼 평화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러시아는 미국에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그러나 전쟁을 감행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제히 서부 텍사스 그리고 브렌트유 이 두 바이오는 현재 3월 8일자에 현재 종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서부 텍사스 현재 $310 정도, 브렌트유 312, 11%, 1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금운동 원자재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제 3월 9일자 오후 15시, 오후 3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서울경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라왔습니다. 20년의 지난 전투 식량을 먹고 있다. 최강 러시아군의 실태, 이와 같은 사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되고 부유한 나라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죠. 김민혁 기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제 탱크가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째 수도 키이우 점령에 고전을 하면서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 군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평가가 바뀔 조짐이다. 마치 2020년도 3월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발발했을 적에 미국이나 서방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에 대한 그런 환상이 깨지든 마스크 하나 없고 그리고 진단기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저는 일찍이 세계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부분은 과거 소련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강국인가라고 하는 점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과 함께 고려했을 적에 과연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던가, 이렇게 전 세계 서방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강력한 제재 하에서 이렇게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면서 3일 내에 5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표가 2주째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민간인 피해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러한 이 전쟁 도발에 대한 것이 과연 러시아는 무엇을 그동안 2주간 전쟁을 치르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뉴욕타임즈는 8일 각국 군사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때 러시아를 두려워했던 유럽 정부들은 과거처럼 러시아 지상군에 겁먹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곧바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끌려가는 모습.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은 연료, 식량 부족뿐 아니라 사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겐 유효기간이 2002년인 전투 식량이 보급되었고 전투를 피하기 위해 항복하고 차량을 파괴한 병사들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밑에서 외무장관을 지냈던 안드레이 코지레프라는 분은 최근 트위터에 크렘린은 지난 20년간 러시아군을 현대화한다고 돈을 썼지만 예산의 상당수는 중간에서 빠져나가 호화 요토를 사는 데 사용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압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러시아군은 90만 명에 이르고 예비군도 200만 명에 달한다. 각종 무기를 제외하고 병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8배 규모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서방국과 나토 또는 미국의 같은 경제의 제재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를 했을 적에 러시아군은 고전을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나서지 않을까. 지금 서서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방 정부 기관들은 이 과정에 러시아군이 일선 전투병에서 수뇌부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며 징집된 러시아의 어린 병사들은 경험이 없는 데다가 전투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권한이 없는 하사관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북부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공 비행을 지시해 우크라이나 방공망 공격에 노출됐다라고 했고 지휘관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압도적인 공군 능력에 의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 수뇌부의 작전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군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기하고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무차별 타격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증오심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전술 변경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언론 기사들이 올라와 있고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라든지 또 미국의 맥도널드 등 모든 경제적인 제재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분위기로 러시아에 하루 수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상황에 러시아가 취할 카드는 무엇일까? 핵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현재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럼으로써 오늘 러시아 외무부의 그러한 대화로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낫다라는 이 러시아 외무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럽의 증시는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는 6시경에 마쳤고 현재 나스닥이 3.59로 급등을 하고 다우존스는 33,286으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2.57%, 미국의 3대 시장은 이렇게 2% 이상 3%대의 급등으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유로톡스에서 7%대의 급등, 영국은 3.25의 급등을 보여주고 아직은 3월 8일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237원에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현재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10.9% 11%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110달러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금은 마이너스 2.2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를 일제히 보게 되면요. 스위스 그리고 그리스는 3월 8일자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이고 업데이트된 그러한 부분은 벨기에 또는 핀란드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4%대 후반 그리고 유로톡스라든지 독일, 프랑스는 이탈리아 역시 7% 이상의 유럽의 급등세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기 뉴욕 증시에 대한 조금 이야기가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 유가 급락에 기술주, 금융주 주도로 급등을 하다. 나스닥은 3.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방금 전에 그러한 모습이 새벽에 6시 16분 조금 전 1, 2분 전에 올라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9일 현지 시간으로 급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은 2%대의 상승을 보여주어 있고 시장은 유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목하는 가운데 며칠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고 또 금융주도 S&P 500 섹터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기술주 즉 코스닥과 금융주의 섹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러한 상황.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원자재는 어느 정도 안정세이지만 여전히 그로 인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등등의 금리 인상 부분을 조심스럽게 오늘이 3월 10일이니 다음 주 정도 3월 16일에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FMC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이 0.2, 0.5%에 해당하는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서서히 3월 정도만 지켜보면서 러시아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훈풍의 화해무도 여러 가지 그러나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도발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상황. 따라서 현재 우리의 증시는 특히 HLB의 그러한 부분은 저점 공략을 대단히 강한 모습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현재 고객예탁금은 63조 원이고요. 오늘 목요일 정도에서 지난 월요일 정도의 급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신용융자가 21조 원, 2,850억 원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또는 전쟁 상황은 서방국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이러한 부분 저의 생각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서서히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현재의 신용융자 잔고가 2,850억 원이 증가한 이제 또다시 21조 원에 해당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러한 신용융자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여전히 당분간은 유럽의 상황 그리고서 금리 인상 부분을 촉각을 두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걱정, 우려 이러한 부분보다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화로 물꼬를 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이제 이 지구촌에서의 전쟁을 함부로 도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이 되는 공산주의 국가 현재로서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국내의 글로벌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의 금융시장은 원만한 회복세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점을 꼭 잘 공략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아직까지도 HLB에 있어서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주주이지만 다루시는 분들이 아직 유튜버라든지 또는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아직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연유로 주가의 움직임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현재는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되는 그러한 금리 인상, 유가 불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요동치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서서히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듯이 그러한 모습이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4월 또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그러한 임상 이상 발표로 인한 코스닥의 상장 부분 그리고 1분기에 항서에서의 로열티 수령 95억 원 그러면서 인수합병한 FA의 실적 부분으로 이런 1분기 5월 15일경에 해당하는 현재 3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짓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2달 정도가 되겠네요. 3월 10일, 4월, 5월,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3월 정도 미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직후, 어느 정도 부분인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서 3월 말이나, 현재로서도, HLB는 3만원 아래, 오늘은 뭐 시가가 분명히 갭으로 뛰어서 움직일 것인데, 가급적이면 3만원 이하에 조금씩 여러 차례의 저가 분할 매수 형태로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러면서 올해 여름 또는 가을 잔치에 HLB의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크지 않을까 상당하게 2018년 정도의 부분 이와 같은 부분은 그만두고서라도 2018년도 대략 이러한 큰 부분 는 그만두고서라도 현재 3만원에서 6만원, 7만원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식구님들의 숨통이 트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저가 좀 기다림의 시간 또는 여력이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추는 지금의 이러한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유럽 증시, 미 증시의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와 또 함께 동조화를 이루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